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웃군입니다. 잘난 체를 어마어마하게 하죠. 머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 이렇게 잘난 체 하고 있습니다. 7월 12일 오후 3시 33분입니다. 자, 보름 전에 그 모스단 대사가 그 미국에서 프레스클럽에서 그 참 묘한 발언을 했을 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된다. 정말 대단한 발언이다. 정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재명 당선자 측에서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발언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제가 만약에 이재명 당선자 그쪽이었어도 최선의 방책은 그냥 그쪽에서는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안 되지만 어쨌든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는 건데, 참 모스단 대사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발언을 거기서 하다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름 전에는 제가 모스단 대사가 어떤 인물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으로 봐서는, 보름이 지난 지금으로 봐서는 기대 이상입니다. 지금 반응이. 또 모스단 대사 본인의 그 태도가, 그러니까 스탠스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자기가 말을 꺼냈는데, 자기가 생각지도 뭐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말을 꺼냈는데 반응이 너무 커지면 자기가 이제 겁을 먹고서 뭐 그런 적 뭐 사실 뭐 이렇게 자기가 슬슬 꼬랑지 많은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무심코 툭 던졌는데 만약 그랬다면은, 그런데 이제 이게 반응이 지금 엄청나게 커졌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주요 언론들에서는 입국 다물고 있지만 뭐 개딸들도 지금 난리가 났다라고 하고,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죠. 이제 우파 쪽 뭐 채널들은 뭐 난리 났어요. 지금 뭐 안 다루는 채널이 없어요. 지금 뭐 하루가 뭐예요. 그냥 몇 시간이 멀다 하고 계속 올라옵니다. 그 내용이, 모스단 대사 발언에 대한 내용이 난리가 난 거죠. 진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모스단 대사가 이거 자기가 스스로 이제 겁을 먹고서 나는 뭐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스단 대사의 태도는 어떠냐면 더 와, 덤벼봐, 들어와. 뭐 옛날에 뭐 우리나라 그 영화 대사도 있지만 유명, 들어와 나 좀 뭐 어떻게 해봐, 이런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대단히 용기 있고 엄청난 인물이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도 안 했었죠. 그때는 생각보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두고 봐야 된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데 알면 알수록 대단한 사람이에요. 처음엔 저도 뭐 이 사람이 뭐 유명한 사람인지 뭐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데 뭐 사람들은 뭐 그 제 언론에서 우파 언론에서는, 우파 이제 유튜브에서는 뭐 트럼프 측근이라고 하는데 뭐 그거야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그로부터 지금 보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또 우리 제 열혈 시청자께서는 막 그 링크까지 달아주시고 막 그랬었는데, 저도 그때 뭐 두고 봐야지, 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야, 이건 뭐 보름 지났는데 지금 난리 났어요. 생각보다 또 엄청난 거물이에요. 등에 트럼프를 업고 있어요, 이분이. 그 자신감이 딱,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어떤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행어사격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로 이제 월요일 날 입국을 하는데 14일 날 2시인가? 그거 자체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당선자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 모스단 대사가 그걸 모르겠어요? 신변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대통령처럼 경호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럼 엄청난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시쳇말로 깡다구죠. 깡다구가 좋은 거죠. 근데 깡다구도 좋지만 또 믿는 구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그 취하는 태도를 보면, 이제 모스단 그 대사가 그 뒤로 쭉 취하는 태도를 보면 이게 지금 생각보다 더 커지고 있는데, 이 그날 발언에 대한 여파가, 그 자기도 알고 있어요. 계속 알고 있어요. 지금 뭐 유튜브 동영상, 우파 동영상 보면은 그 올라오는 거 보면은 모스단 대사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자기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모스단 대사가 인지하고 있느냐,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 정황을 보면, 그 올라오는 유튜브 동영상들 보면 쫙 보면 알죠. 뭐 또 SNS에 올라오는 걸, 고든창이 뭐 올리는 걸, 뭐 여러 가지 다 다각도로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죠. 예, 모스단 대사는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발언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건 거의 확실한 겁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머리가 좋다는 거고요. 예, 잘난 체 하는 웃군이고요. 그런데, 모스단 대사가,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태도를 보자면, 꼬랑지 안 말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쳇말로. 이제는 뭐, 너무, 생각보다 너무 커지는데, 좀 겁나는데, 꼬랑지 말 수가 있는데, 안 그래요, 지금. 오히려 더, 마음대로 해봐, 더 해봐, 이런 식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제 예측하건대, 이제 모레가 되겠죠. 월요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뭐 이제 그 이튿날 뭐 서울대 강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일정이 잡혀져 있다는데, 당연히 그 언급을 다시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재명 당선자는 더 압박을 받을 수가 없는 게, 더 강력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발언을 하는 것과 외국에서 발언을 하는 건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그 법에 속지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내에서 일어난 일은 처벌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일어난 일은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속인주의라고 그래갖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원래 원칙이. 예. 저는 이제 법을 잘 모르지만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 발언은 이재명 당선자 측에서 그거 뭐 외국에서 한 일 뭐 그것까지 뭐 다 일일이 대응하나 이런 쪽으로 도망갈 수가 있었죠. 핑계를 대고. 그래서 난 아무 반응 안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한국에 와서 그 발언을 하면 이제 그 도망갈 구멍도 막히는 겁니다. 반응을 안 하면 이제 진짜 완전히 뭐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모스단 대사의 지금 태도가, 스탠스가 뒤로 물러설 기미가 없어요. 오히려 바라던 바야 이런 그 파장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울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힘없는 사람들은 두려워지죠. 지금 뭐 이재명 당선자의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잖아요. 뭐 법적 대응은 떠나서 막 사람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예. 이 모스단 대사의 발언 그 부분을 조사하려던 몇 명이, 예, 지금 목숨을 잃었어요. 그걸 뭐 모스단 대사가 모르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보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쭉 보니까 그 사람은 모를 리가 없어요, 그거를. 예. 얼마 전 그 SNS인가는 모스단 대사가 그런 얘기도 했죠. 여러 가지 루트로, 여러 가지 경로로 확인한 바다. 예. 거기다가 그거는 축에도 끼지 못할 더 큰, 예, 그런 이슈도 있다. 자, 이런 발언도 자신의 SNS에 올리고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모스단 대사가. 그 이후로 그러던 사람이 지금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겠어요. 이재명 당선자 측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쪽 지금 뭐 소위 이제 뭐 여당이라고 돼버렸죠. 저는 인정 못하지만 또 뭐 대통령실 뭐 이런 쪽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당선자의 부역자들 진짜 완전히 제가 보기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엄청난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엄청난 부담이죠, 이제. 이재명 당선자가 외국에 나갔을 때, G7에 잠깐 나갔을 때 처음에 뭣도 모르고 쭉 나갔다가 굉장히 위축돼서 돌아왔어요. 표정이 그냥 시체말로 썩어서 왔어요. 기가 확 죽어서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나가지도 않고, 이제 외국은 나가지도 않아요. 나가지도 않고 국내에 있으면 이제 어찌됐건 개딸들 있지, MBC 뭐 SBS 뭐 JTBC 막 지켜주지. 자기 지켜주는, 이제 안방에서는 막 자기가 왕이죠. 지금 대통령실 뭐 자기 뭐 주변에 뭐 자기한테 아부하는 뭐 온갖 뭐 국회의원들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기가 살았어요, 좀. 그런데 마치 저승사자가 오는 느낌일 거예요. 이재명 당선자는 G7에서 그 분위기를 이제 느꼈잖아요. 외국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내에서는 이제 자기가 막 그냥 주무르고 뭐 자기 뜻대로 거의 다 이제 사람들 다 그냥 자기 편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자기 안방에서는 그냥 자기가 왕인데, 제가 왕이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외국에서 저승사자가 오는 느낌일 거예요. 외국에서 온다 그러면 일단 겁이 날 겁니다. 왜냐면 외국에 한번 나갔는데 자기는 거기서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거 아시는 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JTBC나 뭐 MBC 보는 사람들 빼놓고 그것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최면에 걸려 있는 거죠. 그 사람들 빼놓고선 다 알잖아요, 지금. 좀 깨어있다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 뭐 우파 채널 좀이라도 보시는 분들은 다 알죠. G7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완전히 그냥 범죄자 취급 받고 온 거예요. 비서관한테, 그 통역사한테 제가 보기엔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무조건 일부러 한 거다. 내가 보기엔 그 영국 총리인가가 그거를 정말 실수로 그렇게 했겠냐, 그런 일은 없다. 그거는 그냥 의도적으로 장난친 거다, 그러니까 놀린 거다, 그거예요. 비꼰 거다. 넌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대놓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통역사한테 그런 장난 잘 쳐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영어 쓰는 사람들,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 영어 거기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비꼬아서 이렇게 우리나라 꼭 충청도처럼. 그러니까 그거 무조건 그런 식으로 장난친 거예요. 장난친 거예요, 그거. 통역사한테 대통령이랑 그걸 의도적으로. 실수라고요? 그럼 미안 실수라고 한 거죠. 자, 그런 취급을 당하고 아주 기가 확 죽었던 이 대통령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는 나토 뭐 회담도 안 가고 이제 외국에는 아예 안 나가고 안방에만 틀어박혀 있는데 외국에서 저승사자가 오네요.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무튼 모스탄 대사는 지금 이 우리나라, 어찌됐건 현실적으로는 외국인인데, 그 모스탄 대사가 물론 우리 한국계라고는 하지만 1.5세대 이민자인데, 그러니까 지금 국적 자체가 미국인이고,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인데 지금 우리나라 자유우파의 지지를 거의 한 몸에 받고 있어요. 보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기대했던 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기대는 했어죠. 이 사람이 좀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발언까지 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영향력이 더 커지고 막 더 큰 사람이 더 좀 거물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때는 모르니까. 이게 괜히 듣보잡이 그랬다가 괜히 말도 안 되는 사람이 그랬다가 또 이쪽에서 우씨 하면은 깨갱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 모스탄 대사는 지금 보름이 지났는데 그게 아니라 건드려봐,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거물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당당하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겁도 없이. 그건 뭐예요? 믿는 구석도 있고. 보통 이제 그 사람이 캐릭터 자체가 좀 깡다구가 강한 그런 측면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2시 한국에 오겠다. 저 같으면 겁나서 못 들어올 것 같아요. 겁나서 못 들어오죠. 뭔 봉변을 당할까봐. 근데 그분은
깡다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나 건드리면 나 트럼프 건드리는 거야. 나 한 번 대사는 영원한 대사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발언을 했어요. 그 SNS에. 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 대사로 임명된 사람은 영원히 대사야.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나를 대사라는 거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이야. 나 건들면 트럼프 건드리는 거야. 대통령 건드리는 거야. 이러고 발언을 했어요. 그 SNS에. 그러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뻥카가 아닌 걸로 보여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은 비밀 임명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직함을 줄 수는 없어도 그런 존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그 부정선거 감시단으로 보내갖고 이런 역할을 맡기는데 직함을 준다. 공식적인 뭐 미국의 어떤 뭐 자리를 내줬다. 그런 사람이 와서 이렇게 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내정 간섭이 되니까 그건 그럴 수 없으니까 민간인 신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비밀리에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는 없지만 뭐로 임명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암행어사잖아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냥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모스단 대사가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트럼프와 어떤 소통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비밀리에 어떤 권한을 준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스단 대사의 태도를 보면 뭐 당당하죠. 나 건들면 미국 대통령 건드는 거야. 그러면 이재명 당선자 측에서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그 분위기를? 아니 뭐 이재명 당선자 측 거기 모여있는 뭐 대통령실이고 뭐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단지 한 가지를 모르는 거지. 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제가 말씀드리지만 잔머리, IQ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데 그걸 모르겠냐고요. 눈치도 빠르고. 그러니까 모스단 대사가 굉장히 두렵겠죠. 예. 또 한 가지는 자, 이 일이 어떻게 번져갈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머리 좋은 우군도 몰라요.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미래는 겪어봐야 하는 거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근데 이제 벌써 보름 전의 상황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보름이 지난 지금 상황을 보면은 모스단 대사는 생각보다는 엄청난 거물이었고 또 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 국민들 우파들은 모스단 대사를 지금 엄청나게 지지하게 됐어요. 이제 보름 전에는 잘 몰랐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 근데 그런 발언 이후에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지금 모스단 대사가. 예, 그런 상황들은 다 예측할 수가 없었겠죠. 저도 예측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긴 했지만 그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똑같아요. 월요일 날 모스단 대사가 와서 어떻게 전개돼 나가지. 저야 뭐 좋은 결과를 바라죠. 원하죠. 그렇지만 그게 뭐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잖아요. 별 볼 일 없이 끝날 수도 있고. 제가 근데 충분히 가능하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모스단 대사가 엄청난 역할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런 기대도 되는 겁니다. 저야 뭐 늘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지만 늘 희망 고문을 해드리지만 예, 희망 고문을 하는 입장이지만 제 바람이야 뭐 당연히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죠. 쉽게 얘기해서 한 방에 그냥 이재명 당선자가 직을 내려놓게 되는 상황도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많은 확률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희박한 확률로서는 가능하죠. 한 방에 그냥 모스단 대사가 옴으로써 어떤 일이 어떻게 하늘이 개입해갖고 또 이 일이 어떻게 운 좋게 작용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 당선자는 할 수 없이 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거는 희망 고문입니다, 여러분. 예, 못산 대사는 아무튼 저로서는 많은 기대를 하게 되네요. 보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좋은 방향으로, 예, 거의 최선의 결과예요. 그 발언이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면 거의 최선의 방향으로 흘러온 겁니다. 엄청난 이슈가 됐고요. 또 자유대한호국단에서 참 그 오상종 대표인가? 그 양반 참 제가 보기엔 잘한 겁니다, 그거. 그러면 못산 대사가 그걸 고발을 했잖아요, 못산 대사를. 그럼 그 못산 대사가 그걸 기분 나빠하겠느냐? 아니라고요. 서로 통한다고요. 뭐 서로 뭐 연락을 취했는지까지는 몰라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어도 서로 통하는 겁니다. 그거는 서로 분위기 보고 그러면 아는 겁니다. 지금 뭐 우파 방송에서도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못산 대사가 그걸 모를 리 없죠. 그러니까 기분 나쁠 리가 없어요.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슈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뭐 경찰청으로 사이버 수사대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 고발 건이 그런 것 자체가 부담이에요. 지금 이재명 정권은.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에 보름 전에. 이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는 게, 그거 건들면 건드는 대로 자꾸 데미지가 오는 겁니다. 건들 때마다 데미지가 오는데 안 건들 수도 없고 안 건들고 있어도 데미지가 오고 정말 대단한 일이죠. 못산 대사가 머리도 엄청나게 좋은 분이죠. 거의 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뭐 최초로 지금 뭐 어떤 뭐 그 지금 대학교 거기 뭐 학장 자리인가 뭔가 뭐, 예. 하여튼 뭐 엄청나게 머리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머릿속에 든 것도 많고, 거기다가 강단 있고, 거기다가 우리 대한민국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적극 관여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아무래도 모국에 대한 사랑도 애국하는 마음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작용하고 있다.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그 정의파예요. 정의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이한 일.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지나가다가 어떤 불이한 상황을 보고서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게 정의파예요. 똑같아요, 이거 이 국제관계도. 못산 같은 인물은 꼭 모국에 대한 애국심이 없더라도, 그걸 배제하더라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정의파의 인간으로서, 이 대한민국에서 불이한 일이 일어났다. 그게 이제 국제형사사법대사 뭐 이런 거, 그것도 이제 그 일이에요. 그 일 자체가. 세계에서 일어난 불이한 일들에 대해서 관여하고, 그거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의파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반칙파, 정의파. 그러니까 못산 그 대사가, 월요일날 온다는데, 참, 저는 이제 많은 기대가 됩니다. 보름 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다, 이런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